예, 안녕하세요. 바이브타일입니다. 운동 가기 전에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좀 켜게 됐어요. 견적이에요, 견적. 우리 직영공사를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해오다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견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죠. 저도 세린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직접 세린을 하다 보니까 이 견적에 대한 게, 이제 저는 작업자다 보니까, 시공자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데, 고객님들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견적이 되는 거고, 이 업체마다 다 다르니까, 아마 거기서 좀 혼란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뭐 뒤로 하고, 저에 대해서 저희 업체, 저희 바이블 타일이 어떤 식으로 이제 견적이 형성되는지, 어떻게 제가 견적을 측정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린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직영공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고객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한 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단순하거든요. 나라는 기술자가 하루에 얼마를 받고 우리 팀원들이 각자 하루에 얼마의 인건비로 이 고객님들이 주어진 어떤 그런 프로젝트, 그런 어떤 작업물에 대해서 몇 명이 들어가서 며칠을 할 건지만 깔끔하게 계산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견적 산출을 해드립니다. 그것이 보통 이제 말하게 되면 품견적이라 그러죠. 인건비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뭐 인건비라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하는 방식의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를 몇 명이 들어가서 이걸 며칠을 끝낼 건가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는가 반면, 저도 뭐 팀장이지만 보통 뭐 일본말로 오야지라 그러죠. 예, 팀장이라고 하지만 보통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견적의 방식은 그런 거죠. 그냥 어떤 이 사람이 하루 인건비, 그 다음에 이게 뭐 하루 인건비가 아니라 3명이 들어갔어. 3명이 들어가서 뭐 3일에 끝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 기준은 베이스로 깔지만, 그 엑스트라 차지라 그러죠. 그 베이스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경우도 있죠. 뭐 졸리컷이라든가, 무슨 뭐 벽돌을 쌓는다든가, 뭐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세세하게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식대라든가, 뭐 유류비라든가, 무슨 뭐 장비대라든가 더 세세하게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또 견적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많은 견적의 어떤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궁금해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의 기준은 뭘까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뭐 금액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5년 동안 계속 해오는 어떤 그런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고객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상대방이 이해하기 편하고 소통하기 편하고, 아, 이런 근거로 이렇게 되는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장 조금 지양하는 게 들쑥날쑥 이 사람한테는 이러고 저 사람한테는 저러고, 예, 이런 것들을 가장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25평대, 30평대 욕실 하나, 욕실 두 개, 현관, 베란다, 주방이 똑같은 25평, 우리나라 국민평수잖아요. 25평, 30평대 어떤 그런 같은 어떤 스펙에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편차가 없어요. 예,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편차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동일하죠, 거의. 예. 거기서 뭐 조금 더 추가되거나 어떤 내용이 뭐 거리가 멀어서 뭐 숙소 생활을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뭐 그런 비용을 별도로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청구를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해요. 스펙이 비슷하다면 거의 동일한 기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견적을 내는데 저는 뭐 망설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뭐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고객님들의 형평성은 거의 유지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시공비를 깎아드리진 않아요. 제가 시공비를 제시를 하고 견적을 드리고 고객님들이 오케이를 하시고 예약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마지막에 공사 다 끝난 다음에 깎아주세요, 내고 안 됩니까 했을 때는 저는 내고 같은 거를 안 합니다. 절대. 예, 절대 안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비의 내고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공도 하지 않습니다. 예, 서비스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비스 시공을 했을 때 대부분 뒤끝이 좋은 현장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비스 시공과 또 서비스 시공을 낳고 또 서비스 시공을 낳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본 작업에 집중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서로 팀원들과의 스트레스가 좀 벌어지고 발생하고, 아 이것도 빡빡한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런 걸 다 마감했을 때 솔직히 뭐 그렇게 고객님들이 이 기술력에 대해서 그렇게 막 높이 사주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고마워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 확률이 더 많아요. 예. 이거 다 할 수 있네. 이거 다 할 수 있었네. 이거 다 공짜로 되네. 라고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솔직히. 예. 그래서 저는 서비스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고 또 한 가지가 AS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AS 부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기에도 있지만 AS는 최대한 빨리. 예, 그 다음에 저는 계약서상에는 1년, 뭐 2년 이렇게 있지만 1년이라고 딱 정해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AS의 기간은 없어요. 그냥 전화 주시면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의 귀책사유든 고객님의 귀책사유든 타 업체의 귀책사유든 뭐 업체가 와서 깼든 이사를 하다가 뭐 깼든 솔직히 타일과 매지와 접착제만 있으면 그냥 가서 시공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여태껏 이제껏 어떤 시공을 하면서 그 시공비를 받은 적은 없어요. AS 비용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따로 뭐 저희가 시공 안 한 집에서 의뢰를 와서 저희가 출장비를 받고 시공비를 받고 간 적은 있지만 제가 시공을 해드린 댁은 뭐 이제껏 예, AS 비용을 받은 적은 없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잔손보기가 발생했든 고객님의 실수, 그 다음에 고객님이 컨펌을 1차적으로 이 컨펌을 줬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꿔주세요라는 것도 심지어는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와서 뭐 전기 사다리가 뭐 깨졌다, 전기 사다리가 넘어가서 뭐 졸리컷이 깨지건 뭐 청소 업체가 뭐 헤라로 긁다가 뭐 타일이 깨지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예, 그거를 솔직하게 말씀만 바로 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AS를 해드려요. 예, 그래서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유튜브에 애프터 서비스 AS는 자존심이라고 말했는데 시공의 자존심도 있지만 AS도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공을 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예,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랐다고 이 시공의 자부심 굉장히 큰데 AS나 어떤 그런 보통 잔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좀 난색을 표하거나 이런 것 자체도 저는 그 브랜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브랜드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질문을 주세요. 예.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 7분짜리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 여기서부터는 뭐 안 보셔도 돼요. 사담이기 때문에 뭐 요 근래 거의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실측 나오시나요 하는데 그 실측을 요번에도 후기가 달렸지만 뭐 실측을 거의 못 나갑니다. 예, 실측을 못 나가고 시공하기에도 빡빡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고 제가 활동하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사진상으로 받아보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라서 사전에 미리 배면 좋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사전에 미리 배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감이 쌓이고 시공이 끝나고 막 두 집을 연달아 막 실측하고 하니까 밤 10시, 11시에 막 졸린 눈을 막 비벼가면서 실측을 하는데 다음날 가서 시공을 하는데 시공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일주일을 그렇게 돌아가고 한 달을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돌아가니까 오히려 더 시공에 집중을 못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실수도 하게 되고 일정도 막 펑크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비몽사몽에 새벽 5시에 일어나는데 밤 11시에 실측을 끝내고 11시까지 실측 끝내고 집에 가면은 씻고 자면은 이 잠잘 시간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면은 안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고객님들께 사진상으로 거의 어드바이스 드리고 정말 피치 못할 때는 가드려요. 정말 큰 현장이라든가 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경우는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어떤 고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실측을 안 나가는 게 뭐 자존심, 뭐라 그럴까요? 자신감? 예, 자신감이었을 거라고, 자신감이었나 봅니다. 자신감인 듯 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고요. 어느 정도는 막힘없이 현장에 있는 일을 고객님들한테 저는 일일이 다 뭐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라고 하진 않아요. 요게 이렇게 돼서, 변수가 작용해서 저희가
할 건 아니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을 다 처리해드리는 편이라서 고객님은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 일이 큰지, 이 일이 돈이 들어갔던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일인지, 예, 설비가 들어가서 이 돈이 막 30만 원, 40만 원이 들어갈 걸 저희가 100원을 연결해놓고 바로바로 해서 공기를 맞춰드리는지 솔직히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고객님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알겠어요. 그냥 그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최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생색을 내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냥 해드리는 게 예, 가장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이제 혹자들은 그것을 보고 왜 어떤 추가 금액을 엑스트라 차지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크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제가 돈을 받는다는 게 그 돌발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솔직히 저도 부담이에요. 저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 팀도 시공을 해야 되는데 막 추가 철거를 하고 있고 배관을 연결하고 있고 막 이것도 솔직히 시간도 빡빡한데 스트레스 받지만 막 배관도 사와야 되고 뭐 또 연결해야 되고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전문가잖아요. 어쨌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문제가 있네.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해결책이 나오겠구나. 이건 고객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거에 대한 데미지는 고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큰일 났어요, 고객님. 이거 시공이 안 돼요. 타일 시공이 안 되고요. 설비 부르셔야 돼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오늘 당장 우리는 타일 시공을 끝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타일 시공이 안 되면 저희도 일정이 밀려, 뒤로. 뒤에 예약이 있는데 그 일정 뒤로 밀려. 왜? 설비를 기다리면. 저희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설비 부르셔야 돼요. 설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얼마 나올 건데 그쪽에다 한번 의뢰해 보세요. 예. 이러면 뒤로 밀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처리하고, 예, 말씀드리고, 선조치 후보고하고, 아니면 바로바로 보고해서, 소통해서 보고하고, 바로 말씀드리고, 마감을 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중에 저는 정신적인 데미지나 그 예산의 데미지, 그 예기치 않은 멍충 비용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고객님의 귀책 사유가 많겠죠. 미리 파악을 못 하시고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저는 제가 어쨌든 실측을 나가도 벌어질 일이고 솔직히 안 나가도 벌어질 일이고 나가도 벌어질 일이라고 보는데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베너핏을 좀 드리는 거죠. 저는 예, 고객님들한테 제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전화 상담을 드리고 하는 부분에서 예, 이렇게 예기치 않게 뭐 설비 부분이나 철거 부분이나 그 전 공정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발생했을 때 고객님들이 미처 체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예, 그것들을 100%다 고객님한테 그 책임을 전가시켜 드리기가 좀 그런 거죠. 제 마음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항상. 예, 배관도 그냥 사서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런 걸 악용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걸 진짜 당연하게 악용하시면 저는 금액을 청구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돌발 상황이고 정말 고객님이 인지를 못 하셨을 때는 예, 이거는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100%, 100%, 1000%, 1000%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한은 근데 저희가 해결 못하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태껏 예, 웬만하면 욕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다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헤쳐나가드리는 게 저희의 어떤 브랜드의 특장점이자 뭐 하나의 그런 어떤 고객님들이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으로 굉장히 세이브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공기도 늘어날 수도 있고 솔직히 뭐 그냥 연장 적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몇십만 원 또 설비 부르고 하려면 또 그것도 굉장히 일이고 타일 시공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야기를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걸 해결해야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더 크게 해서 그것들을 뒤로 빠져 있는 역할을 그냥 뒤로 나는 빠져 있을게라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아요, 저희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브랜드의 좀 특징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어떤 고객님이 예전에 어느 고객님이 쉬어가는 공정이라고 해서 그게 모토가 됐어요. 쉬어가는 공정이라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예, 문제점은 뭔지는 알지만 뭐 어떤 문제점에 제시를 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고 1, 2, 3안을 제시를 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라고만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마감이 있고 저런 마감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 매뉴얼이고 저희의 브랜드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14분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시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예산을 좀 줄여서 해보시고 싶은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긴 해요. 근데 아까 7분 정도 끊으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오셨다면 조금 더 들어보실 수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600각 포세린의 시공이 스탠다드다 보니까 300에 600각, 600각 그 사이는 시공비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의 견적이기 때문에 품견적, 그 사람이 하루에 들어가서 아니면 3일을 들어가서 몇 명이 며칠을 들어가서 그걸 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어떤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타일의 어떤 300에 600과 600각의 어떤 차이는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차등을 두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600각 이상으로 뭐 800, 900, 뭐 1200에 600각은 솔직히 이제 도움 인원이라든가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모자이크, 정말 심한 모자이크, 정말 뭐 알갱이 요만한 모자이크가 있고 어떤 뭐 그런 어떤 시공의 난이도가 좀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난이도의 어떤 일수를 저희가 뭐 3일이 아니라 4일, 5일 걸립니다라고 해서 이건 한 작업자가 3일이 아니라 보통 욕실은 이틀, 뭐 3일, 이틀은 거의 없죠. 3일 정도. 그다음에 뭐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4일, 5일 이 정도 작업은 이렇게 작업이 필요합니다라고 미리 알려드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의 일정이나 견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어차피 제가 고객님들이 견적 보시는 고객님들한테 이제 발송을 해드려요. 뭐 조회수 목적도 아니고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저희한테 의뢰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전송을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16분이 뭐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이렇게 견적을 내는데 왜 이 업체는 이렇게 견적 내요? 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의 브랜드를 설명드린 거고요. 다른 업체들은 어떤 그 견적 내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견적을 내는 부분이 쉽게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과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견적을 선택하고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을 때 고객님들이 이해가 좀 빠르신 부분으로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견적을 방식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뢰 주신 그 내용에서 몇 명이 며칠을 들어갈 건가만 계산을 하고 거기서 뭐 바카 플러스 뭐 이런 어떤 소모품 정도를 추가해서 인건비로 한 사람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껌껌이 어떤 예를 들면 졸릴 것이다 뭐 조적을 쌓는다 뭐다 되게 굉장히 크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들이 그 작업 내용들이 굉장히 그 기간을 벗어나지 않는 한 거기서는 모두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거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평수 그 스펙에서는 거의 고객님들이 같은 것을 의뢰하셨을 땐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